오늘 만든 영상은 갤럭시 Z 폴드 2를 구매하고 제가 사은품으로 받게 된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언박싱 영상입니다. 저는 에어팟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에어팟 1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에어팟 프로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어팟을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때문에 오늘 리뷰에서는 에어팟과의 비교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비교를 하긴 하겠지만 오픈형과 커널형의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잘 보시고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제 갤럭시 Z 폴드 2와 같이 미스틱 브론즈로 구매를 했고요. 박스를 보면은 엄청 아담하네요. 박스가 정말 작습니다. 박스 패키지는 제 손바닥만한 크기, 그냥 딱 정말 기기만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박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앞쪽에 보시면은 강남콩 유닛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버즈 라이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양각으로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반면에 얘는 뭔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 같이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봐도 삼성 갤럭시 버즈 라이브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인체공학적인 착용감 6시간에서 21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배터리 표시, 그리고 또렷한 통화 음질,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렇게 4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미안하다. 자, 이렇게 간단 사용 설명서가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본체는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얘부터 한번 꺼내 볼게요. 케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여분의 윙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귀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해서 쓰라고 여분을 넣어 둔 것 같아요. 원래 보통은 넣을 거면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3종류를 넣지 않나요? 얘는 그런데 2가지만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블과 여분의 윙팁 그리고 본체 외에는 아무런 구성품도 없습니다. 이렇게 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옆으로 슉 하면은 빠지게 되죠. 저도 사실 지금 사은품을 수령해서 처음 보는 건데 뭔가 크기가 정말 좋다라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 정사각형이 주는 안정감, 이 밸런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면은 열리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좀 조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고급스러움을 살리면서 이 틈으로 이렇게 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 위를 보시면 삼성 송바이 AKG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무선 충전 물론 지원하고요. 충전기는 아까 앞서 구성품에서 보셨듯이 USB-C 타입입니다. 그리고 제가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이렇게 열었을 때 뚜껑과 본체 간의 힌지 유격, 이 부분이 제일 좀 궁금했었는데 힌지에서 뭐 유격이나 이런 게 있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에어팟은 힌지 부분에 조금 달랑달랑 거리는 그래도 정말 조금의 유격은 있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열릴 때도 갤럭시 Z 폴드 2의 프리스탑 힌지처럼 좀 무겁게 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에어팟처럼 이렇게 가볍게 열리고 닫히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조금 무겁게 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첫인상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예쁘네요.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뽑아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재질을 잘 뽑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유닛을 한번 살펴볼 텐데 유닛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는 케이스와 반대로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리뷰들을 많이 봤을 때 얘가 정말 잘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잘 빠지는데 이거는 사용자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실 분들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만 조심하면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유닛이 유광이다 보니까 조금만 만지고 봐도 역시나 지문이 정말 많이 묻어 나오네요. 그래도 이어폰의 뭐 지문은 스마트폰만큼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착용을 해봐야 되겠죠?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착용법은 일반 커널형 이어폰보다 조금은 특이하게 착용이 됩니다. 얼마나 특이한지 삼성이 착용하는 영상을 만들 정도로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귀에 끼우고 눕혀주는. 어차피 뭐 구매를 하고 본인이 익숙해지면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뭐 처음 끼울 때는 사실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착용감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지금 언박싱하면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 껴보는 건데 제 귀에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편합니다. 그런데 카페나 아니면은 여러 리뷰를 보면은 확실히 착용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하다고 해서 정말 편합니다, 사세요, 이게 아니라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고려를 하신다면은 꼭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같은 곳을 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한번 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다시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결 같은 경우는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이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결 하자마자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네요. 업데이트 뭐 해야 되겠죠?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시작하기 해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 제가 지금까지 애플을 사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할 게 많네요.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하는 건데 상당히 뭐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착용을 하고 세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얘가 오픈형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된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제가 지금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가지 단계로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로 이어버드 사용하기를 눌러보시면 왼쪽을 길게 눌렀을 때와 오른쪽을 길게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활성화할 건지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알림 읽어주기 같은 경우는 별로 사용하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노래 듣고 있을 때 아니면 미디어를 시청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알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챙겨서 보질 않잖아요. 그때그때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챙겨보면 되기 때문에 얘를 굳이 활성화를 시켜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꺼놓을게요. 유용한 기능, 음성으로 빅스비 호출하기. 저는 사실 아이폰을 사용할 때 시리를 정말 잘 사용했어요. 시리는 발음이 별로 안 좋아도 연락처에 있는 사람 이름을 대충 얘기하면은 시리가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정말 인식률이 좋은데 사실 제가 갤럭시 노트 10을 잠깐 썼을 때 빅스비도 뭐 똑같이 하고 인식을 했을 때 빅스비는 정말 제가 말하는 대로만 입력을 해서 당연히 발음이 안 좋은 건 제 문제지만 인식을 별로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빅스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탭을 들어가 보면 게임 모드 그리고 주변 소리로 착용감 개선하기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게임 모드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를 줄여서 게임에 있는 화면과 그리고 소음이 지연 시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물론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면 배터리 타임이 조금 더 짧아지겠죠. 주변 소리로 착용감 개선하기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이 꺼져 있을 때 귀가 답답해지지 않도록 주변 소음을 적절하게 들여서 오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을 답답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어폰 자체를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런 기능을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은 내 이어버드 찾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시작을 하면 새가 지저귀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집 안에서는 충분히 이 소리를 듣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뭐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갤럭시 웨어러블 앱 안에 있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어버드를 끼고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 이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전에 다른 갤럭시 버즈 라이브 리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음질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제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에어팟 프로보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음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저음이 정말 좋다는 말은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음이 상상 이상으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통화 품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통화 품질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녹음을 한 것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녹음을 한 것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외에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 그리고 에어팟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 실외에서 보고 싶었던 거는 녹음 품질, 그거는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자, 지금은 제 집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통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용한 환경에서 저희 집 안에서 에어팟 프로를 이용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옆에 이렇게 차도 다니는 곳에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 통화 품질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차들 돌리는 큰 도로에서 이런 녹음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요즘은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카페에서 정말 온전히 집중을 하려면은 정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만 한 것이 없고,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사실 에어팟 프로가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오픈형이라는 점도 있긴 하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그렇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에어팟 프로는 정말 차음성이 정말 좋은 반면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뭔가 소리가 새어 들어와요. 정말 노이즈 캔슬링은 그래도 애플이 짱인 것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애플 짱!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픈형인 만큼 에어팟 프로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에어팟 프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 이렇게 두 모델은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같은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픈형에 거부감이 없으면서 좀 더 가격이 싼 무선 이어폰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저는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극강의 노이즈 캔슬링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에어팟 프로가 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